제일 큰 땅을 네가 갖거라.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막내딸인 영희 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언니와 오빠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재산은 우리 모두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래, 맞아. 너만 자식이니? 우리도 너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너만큼 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영희 씨의 언니 오빠는 절대로 영희 씨에게 큰 땅을 줄 수 없다며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어머니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다 도맡아왔던 영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리는 하지 않아 놓고 재산도 주지 못하겠다는 언니와 오빠였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편히 잠들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영희 씨는 이 상황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 씨의 어머니인 윤 여사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남인 영철, 둘째 딸인 혜진, 그리고 영희 씨였습니다. 장남과 둘째 딸은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자녀와 직장 문제 때문에 언니와 오빠는 어머니 병수발을 돕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많고 자유로운 직업을 가졌던 영희 씨가 어머니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윤 여사는 막내딸을 많이 사랑했고 마음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친절했던 영희 씨는 그런 어머니와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게 되자 영희 씨는 온 힘을 다해 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영희 씨에게 고마워서 늘 마음속으로 가장 큰 땅을 막내에게 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병원에 찾아온 장남과 둘째 딸에게도 종종 말하곤 했어요. 영희가 날 끝까지 책임져 준다면 큰 땅은 영희에게 주겠노라고 말이지요.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은 아니라고 여겼던 장남과 둘째 딸은 그런 어머니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모의 병수발을 어차피 막내 동생도 혼자 하기 힘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일을 지가 어떻게 하겠어. 둘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적당히 하다가 요양원 같은데 모셔야지 뭐. 장남과 둘째 딸 생각은 그랬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언니 오빠와는 달랐어요. 영희 씨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끝까지 자신이 함께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병환이 깊어질 때에 늘 어머니 옆에 있었지요.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자 어머니는 늘 마음에 생각해 두었던 유언을 남겼어요. 가장 큰 땅을 영희에게 주겠다고 말이지요. 그 말에 트집을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누구도 영희 씨처럼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의 유언이면 당연히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른 후 형제들은 유산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당연히 어머니의 평소 뜻을 언니 오빠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영희 씨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누는 걸로 하자. 마치 큰 선심을 쓰듯 말하는 오빠의 말에 영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큰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 오빠도 들었잖아. 영희 씨가 따졌지요. 그러자 둘째 언니도
오빠를 거들고 나섰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너만 제일 큰 걸 갖겠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영희야. 네 생각만 하면 안 되지. 뻔뻔하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언니와 오빠의 태도에 영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플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자식 타령이야? 대체 언니 오빠가 무슨 자식 노릇을 했다는 거야? 영희 씨는 바락바락 따졌습니다. 영희야, 우리도 너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너만큼은 했을 거야. 네가 한 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맞아. 서로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우린 애도 있고 바쁘니까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잖아. 너도 참말을 함부로 한다. 언니와 오빠는 오히려 영희 씨를 나무랐어요. 너 혼자 엄마 재산을 다 독차지하겠다는 거냐고 영희 씨를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궁지에 몰아넣는 언니와 오빠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 뻔뻔한 태도에 열불이 치솟고 정나미가 떨어져서 그들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영희 씨와 언니 오빠는 결국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앞에 놓고 그 누구도 자신의 몫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영희 씨의 노력과 헌신을 언니 오빠는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나누기 싫으면 법으로 해결하던가. 어차피 엄마가 하신 말씀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어. 그냥 엄마 생각일 뿐이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남기신 것이 아니잖아. 언니 오빠는 영희 씨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끼리 재산을 두고 다툰다는 것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는 어머니가 분명 이런 일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엄마는 분명 나한테 가장 재산을 많이 주고 싶어 하셨어. 영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의 뜻을 자신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의 변호사는 어머니의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는 하지만 평소 고인의 뜻이 그러했고 다른 자녀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안 언니와 오빠는 펄펄 뛰었지요. 내가 제정신이냐며 언니와 오빠는 영희 씨를 천하의 나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은 앤 줄 몰랐다. 넌 도리도 모르냐며 영희 씨를 욕되게 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영희 씨는 어차피 언니 오빠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묵묵히 그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언니 오빠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렇게 세 형제자매는 서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언니 오빠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영희 씨. 법원이 영희 씨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남은 세 자녀가 모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그와 같은 유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영희 씨는 언니 오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땅속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남은 재산마저도 빼앗아 다 영희 씨에게만 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법적인 것에 대해 너무 무지하셨어요.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머니의 병치레와 죽음에만 몰두했지 재산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정리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자신을 애틋하게 돌봐주고 임종까지 지켰던 소중한 막내딸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무지했던 탓에 막내딸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그 보답을 받기는커녕 형제자매로부터 큰 마음의 상처만 받게 된 영희 씨는 결국 언니 오빠와 인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나의 재산을 놓고 자식들이 이와 같이 다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똑같이 나눠 가졌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유언장으로 만들어 남겨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이름, 날짜에 해당하는 연, 월, 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유언 내용에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과 도장 혹은 지장을 찍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육성으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한 뒤 자신의 이름 그리고 날짜에 해당하는 연월일을 언급하고 녹음 장치로 녹음합니다. 이때 반드시 증인이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자가 구술한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자신과 유언자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휴대폰으로 증인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하여 간편하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 날짜를 잊지 않고 꼭 언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언급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 존재를 입증할 때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은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으니 꼭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고 누군가는 더 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누구는 한 푼도 안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둔다면 사후에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